네, 안녕하세요. CMS 수학연구소 소장 조경입니다. 네, 오늘 중등 설명회에 오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정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어머님들께서 정말 꼭 알아야 될 점을 저하고 저희 CMS 영재중등관 부원장 유현영 부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등 사고력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네, 사고력은 초등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등에서 사고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잘해야 할까요? 네,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네, 물론 수학을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수학은 아이들 미래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뒤를 이어서 아마존과 테슬라,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주가 상승 기업입니다. 이 중 테슬라는 테슬라 스페이스라는 우주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존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시는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사 같은 데서나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과기부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도 하나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업에서 우주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는 미래는 어쩌면 우주여행을 해본 사람과 우주여행을 안 해본 사람으로 나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자, 보시죠. 이 문제들은 애플 입사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들인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무게는, 비행기 날개의 원리는, 차의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은, 이런 문제들. 네, 바로 사고력 문제들이죠. 골똘히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깊이 생각해보고 일단 따져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베이스는 수학, 과학, 상식, 경제들이 융합된 문제들이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수학입니다. 사고력 문제 해결의 키가 수학에 있다는 것이죠. 수학적 사고가 돼야 일단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냈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ABC 세 점을 이어 그린 삼각형에서 빗변 AC의 길이가 10이며 직각 꼭지점 B에서 빗변 AC로 선을 그은 높이가 6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삼각형의 넓이 문제죠. 아, 쉽네. 그러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자, 빗변이 10이고 높이가 6이니까 10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넓이는 30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문제는 틀린 문제다가 정답이에요. 원래 성립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문제의 키는 B가 직각이라는 것이고, B가 직각이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다 라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자, 이제 전 세계가 사고력을 지닌 인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CD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올 봄에 나온 것인데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뉴 노멀 시대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까지의 학습은 선형적이며 스탠다드한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교장 선생님, 사회 파트너, 정책 기반자, 연구소, 학생, 교사 모두가 연결된 교육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합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협동과 공감, 갈등 관리 능력, 그리고 책임감과 시민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G7이 아니라 G8 국가죠. G8 국가인 우리나라도 미래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부터 꾸준히 추구해온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면 2025년까지 모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뭘 시행하느냐? 학점제 도입, 성취평가제, 이런 모든 것을 평가제도와 교육과정 개정과 학점제를 모두 도입해서 2025년에는 모두 시행하겠다고 하죠. 자, 그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잠시 볼까요? 고교 학점제가 조기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계획되었었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과목이 학점 제도로 바뀌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학점을 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들으라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높이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정평가를 모든 과목에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자, 과정평가에 대한 교사교육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해중심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하는 결과를 명시할 줄 알고 판단 근거를 설정할 줄 알고 학습 경험을 설계하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중심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해중심 교육의 핵심은 능동적 정보 처리를 통한 유의미한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이것이 바로 자기가 배운 개념을 활용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심은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학습을 개념학습 중심으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개념학습을 이제까지 안 시켰나요? 네, 개념학습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개념학습은 제대로 안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과정평가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개념을 가져다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정평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일단 고등학교가 이제 수행평가를 넘어서 수업 시간에 과정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평가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중학교 과정평가를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과정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평가에 대한 태도와 대응을 훈련해서 가야 고등학교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중등수학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중등수학을 대부분 선행을 하죠. 선행이든 현행이든 중등수학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자, 먼저 개념을 배우고 유형 연습을 하고 심화 문제를 풀죠. 근데 이것을 한 번 배울 때 쭉 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뭐 2번 돌린다, 3번 돌린다 얘기하죠. 그런데 한 번을 돌리든 2번을 돌리든 이런 물음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개념 학습을 하고 나서 아이가 정말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나?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유형 학습을 하고 나서 모든 유형 문제에 정답을 다 풀어내지는 않더라도 유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 이런 의문. 심화 학습을 하고 나서 과연 서술형 문제의 풀이를 서술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들 개념학습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해 보기보다는 선생님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개념은 뭐다? 설명 한번 듣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학습은 어떻게 하나요? 유형을 분석해서 이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지 보다는 유형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유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생길까요? 심화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심화 문제도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거 잘 듣고 선생님이 푼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고 나서 심화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제대로 서술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형을 응용해내고 심화를 서술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네. 모두 NO입니다. 자, 어머님들은 왜 선행을 시키세요? 네.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고등학교에서 잘 나가신다는 일타 선생님들이 그렇게 목청 높여 선행학습 무리하게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머님은 안 들으세요. 왜? 불안하니까. 두렵고 불안하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못할까봐. 예, EBS 고등수학에서 일타 강사님인 정모모 선생님께서 강연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자,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적으로 학부모가 문제다. 수학을 수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인다. 무조건 선행만 나가는 학원은 더 문제다. 높은 마대에 들어가려면 일단 진도 나가 있어야 시험이라도 볼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중3 겨울방학까지 고1 과정 몇 바퀴 끝내고 겨울방학에는 미적분 끝내야 따라간다. 그런데 그 따라간다는 말이 문제다. 개념도 모른 상태에서 미분을 풀고 있다. 계산하듯이 미분 공식에 따라 풀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코사인 법칙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미분계수의 정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분 가능성 문제조차도 다섯 가지 공식으로 외워버린다. 그것이 바로 시험 망치는 지름길이다. 고등수학 몇 바퀴 돌고 내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선생님, 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라고 한다. 왜? 외웠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제대로 개념학습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하는 수학학습은 어떻게 할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학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교과서처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과서처럼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개념을 명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의 생각을 쫙 열어주고 호기심을 땡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을 탐구에 들어가고 아이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게 만들고 자신이 정리해낸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개념을 찾고 정리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개념을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앞에 박스로 잘 정리된 형태로 개념을 접하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신은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자, 교재, 즉 컨텐츠는 개념을 찾아 나가는 탐구 과정을 연결해주는 교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유도하는 발문을 해주는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 머리를, 뇌를 움직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아이가 그걸 표현하게 됩니다. 개념학습의 세 번째는
개념을 알고 나서 바로 사고력 심화 문제, 사고력 문제와 이렇게 연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개념을 술술 설명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념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러면 수학학습 태도가 풀이 과정을 외우는 쪽으로 갑니다. 네,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알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만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중등서술형 수행평가의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서술형이나 수능 문제에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에서 선생님들은 이 개념학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능 킬러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중2, 중3 때 나오는 수학 개념인데 수학을 깊이 파고들어서 중2, 중3에 나오는 심화까지를 제대로 뚫을 수 있어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서술형이 된다고 하는데 중2, 중3 때는 심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 선행을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필요도 없는. 오히려 중2, 중3 때는 중2, 중3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훨씬 더 고등수학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학습 다음 유형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개념의 적용으로서의 유형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유형학습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고의 확장을 위한 유형학습을 해야 합니다. 풀이를 보고 이제 유형학습에서 자기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애들이 풀이 과정을 보죠. 풀이를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풀이를 보지 않고 이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개념을 적용해서 풀이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풀이를 만들어내기까지를 연습할 수 있어야 유형학습이고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빨리 해결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까지가 유형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학습은 개념을 재확인하는 학습 과정으로서 유형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유형에 적용하고 유형을 통해서 다시 개념을 재확인하고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충분히 돼야 상위 개념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상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 배우는 유형은 그 다음 내년에 배울 새로운 개념에 대한 바탕으로서 유형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풀이 과정을 외우기, 개념하고 똑같죠. 유형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 과정만 외워서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새로운 유형을 보면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근데 유형학습이 제대로 된 애들은 새로운 유형을 봤을 때 내가 배웠던 유형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렵고 겁이 나기보다는 자, 어떻게 해보지? 라는 호기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학습을 해도 자꾸 틀리고 또 맞았다 틀렸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자,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유형학습을 하게 되면 유형학습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모든 유형을 다 꿰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유형학습을 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유형을 하고 나면 그 유형을 응용하고 활용하게 그 핵심, 근간을 배우는 유형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이제 모든 유형을 다 풀어가지고 그 기출 연습, 말하자면 유형학습은 대부분 어떨 때 하냐면 시험 공부할 때 하거든요. 이 유형, 저 유형, 모든 유형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데 모든 유형을 다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서술형은 유형학습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유형학습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예, 원래 시험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서술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명까지도 해보는 유형학습을 해봐야 됩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는 중등 심화사고력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등 심화사고력은 그런 게 있기나 해? 그런 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중등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중등은 선행만 잘 뽑으면 된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등 킬러 문제 해결 능력은 깊이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오는데 그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중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등 때는 그냥 연습, 문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중등에서 키워놔야 합니다. 중등 심화사고력 꼭 해야 하나? 두 번째, 지금 중등 내신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와 서술형입니다. 근데 그 수행평가 서술형을 하려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논리적 사고와 논술, 서술, 수행평가의 베이스는 개념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줄 알려면 심화사고력을 해야 개념 자체가 명확해지고 심화사고력이 바로 개념을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수행평가도 그렇고 서술형도 그렇고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고 복잡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석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심화사고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 심화사고력에서 그것을 탄탄하게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 길고 복잡한 문제와 수행평가 그리고 논술형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화사고력이 중요한데 심화사고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3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아직도 길이 멀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심화사고력을 꾸준히 쌓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등 개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외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신공을 발휘하는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기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길이 됩니다. 또 한 문제를 2번 보고 3번 보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 문제를 자기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항상 바쁘고 항상 급하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돼, 빨리빨리 풀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심화사고력을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심화사고력 안 하고 진도만 나가는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심화는 여전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만 설명해 주는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일례로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기사님의 운전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님께서 하도 똑같은 강연을 많이 듣다 보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제가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해보게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훨씬 더 또박또박 설명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한 분이 교수님이 손 들고 자, 박사님 그런데요 하면서 질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막히죠. 자, 그랬을 때 기사님이 또 그때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 기사도 설명할 수 있다고. 자, 우리 기사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때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신 거죠. 자,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외워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고 발문하고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심화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정확한 개념과 논리적인 사고와 꾸준한 연습입니다. 자, 그래서 중등 수학도 제대로 수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 빨리빨리 하는 것, 2바퀴, 3바퀴 돌리는 것,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등 수학학습 어떻게 해야 하나?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학습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유형학습도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초등 고학년 때부터 심화사고력을 접해서 꾸준히 고등학교 때까지 접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처음 개념학습을 배울 때부터 심화까지 다룰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4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는 학습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변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중등 수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좀 잘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들 중등 수학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CMS 영재중등관 부원장 유현영입니다. 제가 앉아서는 설명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들을 온라인상으로 뵙게 되면서 하게 되었네요. 액션이 많은 사람인데 앉아서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트렌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학 공부 방법, 과정평가, 사고력, 심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 잘 들으셨죠? 교육 관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디테일하게 CMS 중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머님들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필기를 이쁘게 하면은 증명도, 학습 성취도도 훌륭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죠. 허나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필기가 엄청 잘 되어 있는 예시예요. 너무 이쁘다. 그죠? 일반 학원 및 시중교재를 하게 되면 외심과 내심의 정의 및 성질에 대해선 엄청나게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필기를 잘하는 학생은 일반 학원에선 성취도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말이죠. 세 개의 선분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까? 라는 발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90%? 아니 99% 이상이라고 단언해요. 어머님들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행하지 않은 두 선분이 한 교점에서 만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허나 세 개의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라는 법이 있나요?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성질을 외워버리게 되면 위와 같은 의문점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힘들 뿐더러 증명을 하는 힘을 갖출 수 없어요. 특히나 과정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위와 같은 개념에 기반한 교과 사고력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저희 루트1은 이러한 과정평가와 기본에 충실한 교재입니다. 또한 교과 과정을 사고력으로 해석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중등 개념서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심과 외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를 이용한 외접원을 그려보면서 해당 단원인 내심과 외심은 2학년 2학기 내용이지만 1학년 2학기 작도 내용과 연관을 지으며 상기시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커넥션이죠. 개념과 개념을 연결 지어주는 커넥션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을 해봄으로써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수능에서는 증명이나 해결 과정류에 가, 나, 다 블랭크 채워넣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당장 내신 및 연과고 면접류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자, 훌륭한 컨텐츠는 1순위. 그보다 더 중요한 0순위가 있습니다. 0순위. 무엇일까요? 어머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죠. 훌륭한 선생님이 훌륭한 컨텐츠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대치시메스를 처음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도 많이 해왔었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저에게 중2 교과 내신을 하라는 거예요. 루트1을 가지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교과 수업은 재미가 없어서 하지 않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CMS 들어오기 전부터 루트1에 대한 연구를 사전적으로 했었긴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 관계상 저자의 의도를 모두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완벽주의자라 속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죠. 소장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갈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교과와 사고력에 접목을 시켜놓은 책이 시중에도 잘 없었다는 거예요. 잘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허나 여기서 루트1을 만나서 루트1이라는 책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하였고요. 일반적인 주입식 학원에서 고등 수학 하선행과 현행을 병행하던 강남권 학생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C를 받았었습니다. 저희 CMS를 오기 전까지 말이죠. 대치동 기준으로는 진도가 빠른 학생은 아니었고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뭐냐고요? 해당 학교가 과정평가 수학과목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필에서도 점수가 나오지 않던 아이라 어머님께서는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물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허나 과정에 충실한 루트1을 가지고 저와 함께 열정을 다했더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00% 과정평가로 평가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A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평가에서만 잘 보았느냐? 2학년 겨울방학 때도 특강을 진행하였고 3학년 1학기에는 평범하게 지필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모두 맞는 기염을 토했답니다.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강남권 일반고에서 수학 2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기억에 남는 친구였어요. 루트1 파워를 함께한 첫 번째 친구기도 하였고요. 낮은 점수에서 고득점으로의 변화는 여느 학원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필이 아닌 100% 과정평가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교육과정의 변화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공부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사고력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고력 수학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원이 제대로 된 사고력 수학을 하고 있을까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깊게 하는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여기서 사고력이라 함은 마인드맵입니다. 하나의 핵심 키워드에서 뻗어나가 개념과 개념이 만나는 접점을 잘 찾아낼 수 있는 힘이 결국은 개념을 각각 따로 정립되어 있는 아이들보다 시간이며 문제 해석력이며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지식을 동반하여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발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1031 초급에 나오는 문제예요. 빈칸을 지운다면 아이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기호성에 대하여 이해를 한 학생들은 이러한 류의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홀짝성에 기한하지 않고 배운 학생들은 원리를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곧 심화, 응용 문제에서 오답이나 실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선생님은 책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호성이라는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연산의 규칙이 있는 문제. 다들 한 번쯤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장담컨대 99%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너무 쉽네. 인식착 하시잖아. 선생님, 저 답 구했어요. 너무 잘했네. 동그라미. 라고 하며 넘어가실 거예요. 엄마표로 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허나 그 다음을 물어보면 아주 반대로 99%는 직접 계산하지 않는 이상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발문이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방법이죠. 책에 나와져 있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아주 쉽지만 한 단계만 더 물어본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부분 1031 초급 들고 있으시죠?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제 이야기가 맞을걸요? 따라서 교사는 문제에서 묻는 것 이상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등대와 같은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과 이야기도 하고 사고력 이야기도 하였으니 교과와 사고력을 접목시켜 볼까요? 일반적인 사고력 및 교과 학원을 갔을 때의 예시예요. 중학교 3학년의 과정을 보면 곱셈 공식이 나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직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공부 다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x 더하기 y의 제곱을 배우게 되어요. 그리고 고1로 넘어가면 세제곱을 배우게 되어 있고 확률과 통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항 정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만 잘 알게 되면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선행학원에서 배운 아이들은 제곱 정도는 외우다시피 하고 있고 세제곱도 진도가 나간 아이들은 가물하긴 하지만 열심히 한 아이들은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4제곱 이상을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기에 n제곱으로 표현한 이항 정리는 해석할 힘이 없어요.
곱셈 공식을 진도가 나갔거나 알고 있는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분도 제 말이 맞을걸요?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 아이는 확통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보내는 무수한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식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항 정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기보다 음식 재료인 분배 법칙, 경우의 수, 파스칼의 삼각형, 포함과 배제에 대한 사고력 및 교과를 알고 있음에도 확장을 못하여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만 여러 파트에서 사고의 확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면 1차원적인 사고력 문제를 푸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자명하겠죠. 우리 아이들의 뇌가 말캉말캉 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화면은 포함과 배제의 이항 정리와의 커넥션을 위하여 빌드업하는 과정이며 초등학생이 칠판 앞에서 각 항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발표하고 다른 단원에 대한 연관성을 스스로 연결시켜 본 것이랍니다. 여담으로 제가 직접 필기를 시킨 부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이처럼 교과와 사고력이 스텝 바이 스텝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 아이의 수학에 대한 관점을 엄청 넓혀줍니다. 하나의 예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사고력은 어릴 때 하는 건가요? 어릴 때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은 통용되지 않음이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고력은 마인드맵이며 훌륭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 그리고 그 무엇이든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수업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토론, 토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발표까지 섭렵할 수 있게끔 합니다. 판서형 수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다만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들을 푸는 자세도 중요하므로 문제 해결력 시간에는 문제의 정오에 초점을 맞춘 문제 푸는 방법과 시험을 치는 자세도 길러줍니다. 개념 습득과 문제 적용 능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각 학원마다 내세우는 교과, 사고력, 경시, 심화, 이 모든 것은 수학으로 아우러지며 이 부분들을 각각 저장소에 둘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루트1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문제 해결력인 파워에서 개념을 문제에 적용도 시켜보고 기프티드에서 교과 외적인 심화 사고력 부분을 섭렵하여 사고의 힘을 기름과 동시에 교과와의 접촉을 시켜보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을 연결지어 주는 것이죠. 커넥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희 대치 CMS 영재중등가는 위와 같은 교육적 철학과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입학 수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입반을 위하여 소정의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 구성은 해당 학생의 희망반에 준하는 교과 내용과 사고력 내용을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해당 시험을 통하여 HT, AM 반으로 반편성이 되게 됩니다. 각 진도에 맞는 반으로 입반을 하게 되면 정규 수업을 들을 자격을 갖추게 되어요. 정규 수업 구성은
교과 사고력 루트 1, 문제 해결력 수업 파워, 심화 사고력 기프티드를 듣게 되어 있어요. 정원은 10명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루트 1은 앞서 말씀드렸듯 CMS 중등 교과 사고력 컨텐츠입니다. 교과 내용이 바탕으로 되어 있되 사고력의 기초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컨텐츠예요. 개념서로 활용하기엔 아주 좋은 책자랍니다. 문제 해결력 시간에는 파워를 통하여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고 서술형 과제를 통하여 기술 능력까지 향상시켜줘요. 심화 사고력인 기프티드는 잘 알고 계시는 시중교재 1031의 상위 버전으로 1031이 2차원적 수학이라고 한다면 기프티드는 한 차원 더 높은 3차원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별도의 클리닉을 통하여 아이들의 학습 누수를 최대한 막고 있으며 클리닉 또한 전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클리닉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특강을 오픈하여 재원생들의 합격을 도와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031, KJMO, 영재원, A급 수학, 실력 정석 및 각종 방학 특강이 있어요. 여담으로 오픈 이래 저희 중등 재원생은 수학 과목에서는 모두 내신 A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과와 문제 해결, 사고력, 내신까지도 모두 잡을 수 있는 CMS 중등입니다. 또 다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한번 살펴볼까요? 브리핑 시스템입니다. 저는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오셨으면 최대한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학부모님들께서 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리매김한 시스템이며 재원생 학부모님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의 내용, 과제 정도로 안내되는 여타 학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밴드와 블로그 또한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을 섭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CMS는 본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및 교육과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알고 있는 수학 지식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고 더 나아가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고력과 교과를 동시에 하는 학원은 꽤 있어요. 허나 담당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는 사고력 학원 따로, 교과 학원 따로 보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와 사고력은 스텝 바이 스텝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각 담당들 소통을 통하여 아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케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아주 잘하는 아이부터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경험치를 쌓을 수밖에 없고 넓은 범주 아이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죠. 아직도 교과선에 달려야 하고 사고력은 저학년까지만 하면 된다는 논리로 어머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많나요? 공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정답은 신이와도 알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명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앞선 예시들처럼 사고력을 통하여 아이의 그릇을 넓혀놓고 교과와 심화를 통하여 물을 부을 수 있다면 이보다 이상적인 학습은 있을 수 없죠. 마무리하며 한 문장 던집니다.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저희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대치시메스 영재중등관 부원장 유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